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퀘스트빈입니다. 저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 11년 이상 다양한 환경에서 커피를 경험했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과연 좋은 커피 맛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였습니다.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요. 크게 생두와 로스팅, 추출이 있을 겁니다. 생두라고 하면은 이제 뭐 커머셜 커피부터 프리미엄 커피, 스페셜티 커피,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국가, 지역, 가공 방식 등등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공하는 로스팅이라고 하면요. 로스터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루는 로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가공된 커피를 추출함에 있어서는요. 당연히 커피 머신이 있을 거고, 다양한 바리스타 액세서리, 그리고 이제 또 그거를 다루는 이제 바리스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좋은 커피 맛을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과반수 이상 분들은 원재료인 생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11년 이상 커피를 볶은 저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데요. 저의 대답은요. 커피 맛을 만들면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바로 로스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생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맞습니다. 좋은 생두가 없으면 좋은 커피 맛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좋은 커피 맛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스페셜티 커피처럼 화려하고 복합적인 맛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좋은 맛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제가 최근에 저희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커피 한 잔에 1,200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맛이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커피는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커피처럼 화려하고 복합적인 맛은 없었지만은 단맛도 충분히 잘 올라오면서 콩이 상당히 잘 볶였더라고요. 아마 커머셜 등급이나 프리미엄 등급의 생두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맛있었습니다. 반면 이제 스페셜티 커피라고 해가지고 조금 무리하게 약배전 해가지고 부정적인 신맛이 많이 올라오는 커피는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생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맛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맞지만은 좋은 커피 맛을 만들면 있어서 근본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두는요 하나의 마케팅 수단, 사업적인 전략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저퀄리티의 생두 2, 3년 지난 걸로 좋게 로스팅하라,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요. 자, 다음으로는 가공된 원두를 추출하는 바리스타의 영역인데요. 아마 추출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리스타의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비싼 하이엔드급 장비를 사용한다고 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는요 그냥 불가능합니다. 정말 실력 있는 바리스타라고 하면요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더 좋은 맛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원두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맛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게 결국 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 수많은 요소들 중에서 왜 로스터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 솔직히 맞는 말입니다. 저는 어떤 종류의 로스터기를 갖다 준다고 해도요. 어느 정도 판매 가능한 수준으로 원두를 생산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도전 정신, 실험 정신에 불과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장인이라고 하면요, 내가 하는 요리를 위해 가지고 가장 알맞는 장비, 가장 고퀄리티의 장비를 선택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아주 운전 경력이 높은 카레이서가 아주 저성능 차량을 사용해 가지고 운전을 했고, 또 다른 차량은 굉장히 고성능 포르쉐를 운전했는데 왕초보 운전자였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네, 결과는
고성능 차량의 포르쉐를 운전한 왕초보 운전자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지만요, 기계의 성능을 뛰어넘는 로스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예를 들면요, 저는 이제 퀘스트빈이라고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기 전에 한 2년 정도 바리스타 전문대학교에서 커피를 배웠습니다. 물론 이제 왕초보 시절이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나름 로스팅에 대해서 진지했고 다양한 연구들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요, 저만의 로스터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냥 학교에서 사용하는 국산 또는 터키식 제품의 저가형 로스터기를 사용해가지고 로스팅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요, 제 지인의 지인이 이제 자신이 이제 바리스타 학원에서 몇 번 정도 커피를 로스팅 해봤는데, 제가 로스팅한 커피와 그분의 커피를 이렇게 비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요, 그래도 거의 한 제가 1, 2년 정도 먼저 로스팅을 배웠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로스팅에 투자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로스팅한 커피의 맛이 압도적으로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커피를 마셔보는 순간요, 저는 제 패배를 바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불과 한두 달밖에 커피를 배우지 않은 그분의 커피가 훨씬 더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솔직히 자존심이 조금 많이 상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그분이 사용했던 로스터기는요, 이제 거의 독일의 명작 중에 하나인 프로바티노라고 하는 제가 사용했던 로스터기보다 몇 배는 더 비싼 로스터기를 사용했더라고요. 특히 그분의 커피에서는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고급스러운 질감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로스팅한 커피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저는 그 이후로 굉장히 다양한 업체, 그리고 그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인 로스터기들의 공통된 맛의 분모를 찾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커피 맛을 만들에 있어 가지고 이 로스터기라고 하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겁니다. 나는 비교적 저가형 로스터기를 사용했는데 굉장히 맛있었다. 또는 굉장히 고가의 로스터기로 로스팅한 커피를 마셨는데 굉장히 별로였다라는 부분이겠죠.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매우 공감하고 솔직히 자세히 얘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은요, 이 유튜브라고 하는 특성에서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하면은 그 논란의 주인공이 돼버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핵심만 조금 말씀드리면요, 결국 로스터기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로스터기가 아니라 그 로스터기에 있는 드럼이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로스터기는요, 굉장히 저가형임에도 불구하고 두껍고 좋은 드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어떤 로스터기는요, 굉장히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얇은 형태의 드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로스터기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로스터기의 드럼이 어떤 것들이 사용되었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번 영상의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요, 생두도 중요하고 로스팅도 중요하고 추출 모두 다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첫 단추를 메꾸는 거는요, 저는 이 로스터기를 구매하는 일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로스터가 될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이 장비를 구매하실 때 그냥 아무 로스터기나 간단하게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커피를 많이 마셔보고 이게 나에게 맞는 로스터기인지 확실하게 판단하고 그 첫 단추를 잘 메꿔야지 여러분들 역시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마지막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커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개빠!